자, 안녕하세요. 주식 코인 리뷰를 하고 있는 인베스팅 F1입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최근에 같이 매매하였던 종목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그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활용했던 패턴 전략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난번에는 이제 눌림목 사이퍼 패턴, 눌림목에서 제가 많이 활용하는 패턴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돌파 매매시 많이 활용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오늘 이 종목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이 종목이 급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말 것인가를 활용할 때 많이 쓰는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주가가 뭐 이렇게 놀고 있겠죠. 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강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첫 번째 상승을 이뤄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가량 저항을 받으면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흐름을 보니까 이런 어떤 하락 채널을 형성을 하게 돼요. 하락 채널이 무엇이냐? 이 고가와 저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채널 작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작도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론상에서는 이런 작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란 구간 있죠. 이렇게 저항을 받던 저점 그 고점을 낮추는 흐름에 있어서 갑자기 이 고점을 넘어서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눌렸다가 다시 가는 급등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동제약에서 이런 흐름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최근 일동제약에서요. 일단 플래그 패턴이 형성이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종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동제약이거든요. 일동제약.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앞에 어떤 매물대가 없죠. 근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예를 들자면 뭐 금요일 날 급등을 했던 미래생명자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도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저항 구간이 뭐 한 번, 뭐 두 번, 세 번. 이건 삼각수렴에 가까운데 어쨌든 세 번 정도 저항을 받다가 강하게 돌파를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저항을 받는지 이런 데서 저항을 받는 이유는 단순하죠. 여기 앞에 어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좀 많이 밀려나요. 고점 대비해서 뭐 한 23%가량 밀려나고 근데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줍니다. 근데 또 밀려나죠. 한 14%? 뭐 이 정도? 근데 예전보다는 좀 밀려나는 게 좀 덜 하죠. 덜 하다가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할 때 저는 이 미래생명장을 한 이 부분에서 잡았는데 그러면은 느끼는 부분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이 매물대를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수렴이 되고 있구나, 종목이.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플래그 패턴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앞에 매물대가 있으면은 그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만약에 위로 나왔죠. 나오게 되면 위로 베팅을 하는 거고 이때 뭐 뉴스도 있었습니다. 뉴스도 있었고 뭐 최근에 식량이 뭐 역대급 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예, 우려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어쨌든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귀를 해보게 되면은 얘가 이때 패턴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흐름이 보시면은 강하게 상승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여기 이 부분처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항을 받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식 아이고 파란 색깔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저항을 받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받다가 돌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2월 3일 날 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상가 가던 날에 이제 종목을 이제 추천도 하고 저는 매매를 안 했지만 추천을 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일동제약 38,700원에서 38,500원 분할 매수, 손절가는 38,100원.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38,500원 정도면 한 이 정도죠. 이 정도. 네, 이 정도에서 이제 얘가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장중에 이제는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아 얘가 이 구간을 돌파할 것이다, 돌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몰라요. 얘가 돌파할지 아니면 돌파 안 할지. 물론 뭐 나중에 이제 가면은 돌파가 되면 아 돌파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보통 이렇게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쭉 내려왔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좀 약간 기간 조정이라는 게 좀 필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안 붙는 이유는 이게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는구나. 예, 매물도 출회가 되고, 예, 그 장중에 분명히 그런 흐름이 또 호가창에서도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그널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있고 고점도 낮추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어, 분명히 그 이때 당시엔 또 뉴스도 있었을 거예요. 뉴스도 있었 뭐 일본의 시오노키 시오노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이 A상에서 효능을 확인했다. 예, 그래서 2월 3일 8시 아침 8시 56분에 또 기사가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아 얘가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직전에 있는 고가 매물대를 돌파할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석하기가 좀 힘들지만 여기서도 좀 힘들지만 어쨌든 이 직전 고가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얘가 오늘은 이런 매물대를 돌파해가지고 시세를 한번 주겠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는 내용 중에 그러면은 추세선 같은 경우에 추세나 아니면 이런 채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채널이라고 하는 거를 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정석적으로 제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요 먼저 어디를 그려야 되냐면은 이 고점들 있죠. 이 고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이제 채널을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추세선 복사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이 구간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수렴에 있어서는 이 밑에 이제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예, 이 밑에 저점과 저점을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예, 이 저점과 이 저점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거를 복사 붙여 추세선 복사 기능 활용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가 돌파되느냐 안 되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든가 아니면은 장중에 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도 되고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시초가는 위에서 형성했지만 눌렸을 때 이 구간이 또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아주 정석적인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뭐 분봉상에서는 이제 제가 2월 3일로 가게 되면은 2월 3일 분봉상에서는 뭐 그렇게 낮은 가격에서 추천하진 않았어요. 그냥 여기 돌파되고 확실히 여긴 그러니까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게 가장 좋죠. 사는 게 근데 제가 좀 놓쳐가지고 이 구간에서 이제 종목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28,500원, 네, 28,500원에서 700원 사이, 네, 700원 사이니까 이런 구간들이 이제 아마 매수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네온테크 금요일 시장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미래생명자원을 거래를 했고, 이제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목 추천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는데, 자 4,150원, 뭐 4,045, 손절가 4,045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온테크를 한번 일봉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보시면은 이게 2월 3일이라서 네, 이때죠. 네. 보시면은 장중에는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이런 그림이었어요. 예, 2월 3일 날 이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장 끝나기 몇 분 전에 이제 뭐 폭포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장중에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보시면은 뭐 대충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거나 아니면은 좀 하락을 해도 이런 데서는 좀 지지를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항을 잡아주면은 여기서는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이 기준이 되면서 얘가 오늘 시세를 뿜어줄 수 있나 뿜어주지 못할까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분봉상에서. 네, 그래서 플래그 패턴이 형성이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어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네, 매물대나 아니면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항을 한번 받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왔지만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쭉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차트를 해석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런 데서는 매수세가 발생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다가 이런 구간에서는 힘이 없이 또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박스권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강한 저항을 받았다가 또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는 좀 강하게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번 이제 거래로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전일에 또 뉴스가 나왔었죠. 블레이드 자동 교환소 싱귤레이션 장비 개발 하이닉스 공급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뭐 세계 최초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실 이게 좋은 뉴스인지 안 좋은 뉴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를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차트나 아니면 수급을 통해서 저는 바라보는 편인데, 그랬는데 얘가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뭐 비슷하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그려놓고 제가 한 이 정도에서 추천했어요. 네온테크도 보시면은 4,150원이죠. 그러면 여기거든요.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추천했었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하고. 근데 이런 구간들을 또 해치지 않죠, 딱히. 여기서도 지지를 받아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간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강한 흐름이라고 또 인지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네온테크도 상당히 좋은 거래를 봤다. 근데 일봉에서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얘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가지고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를 하는 거죠. 타점을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뭐 한 5에서 한 7, 8% 정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래였습니다. 뭐 예시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미래생명자원도 똑같고, 그 다음에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있죠. 유가도 요즘엔 상당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관련 해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GSE 같은 경우 천연가스주다라고 하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석유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구간과 이 고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매물대가 당연히 저항을 받고는 있죠. 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저항을 받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 18,000원대, 19,500원대 여기를 또 희석을 시켜주게 되면은 또 이런 구간들까지나 이런 구간들 뭐 한 22,000원에서 23,5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또 열어둘 수 공백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교육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주도주죠. 저는 주도주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해요. 근데 당일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 뭔가 올릴 만한 명분이 있는 뉴스를 가지고 있느냐, 뉴스가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2번 그 뉴스를 가지고 일봉 차트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분봉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또 형성이 되느냐. 이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4번 수급은 또 들어오는지, 뭐 5번도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그런 5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타점에서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셔야 될 게 중요한 게 앞에 어떤 매물대나 저항대가 있으면은 저항을 받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그러면 그 저항대를 여러 차례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은 안 밀린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 주가를 볼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쌌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근데 어떤 종목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역시 똑같이 밀리네 하는데 또 살려주면서 여러 차례 여기서 횡보를 해요. 뭐 물론 이렇게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을 위로 잡으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왜 횡보를 하냐면은 밑에서 누군가는 매수로 받아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차트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누군가가 매물을 받아주다가 한번 받아줬는데 같이 던져버렸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주가 차트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매물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물을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 앞전의 매물대를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일봉 차트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플래그 패턴 플래그 플래그 패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래서 조금 제 주변에서도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강의를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있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